자, 집합건물법 543페이지 54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줄여서 집합건물법. 아파트예요. 아파트. 자, 봐요. 자, 그림이 이쁘게 그려놨어요. 자, 아파트 1동 건물이죠. 1동 건물은 소유권이 하나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나눌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맘이에요. 1동 건물을 소유권 하나로 할지 구분 소유권 이렇게 독립된 호수로 찢어버릴지는 내 맘이다. 그런 지문도 있어요. 자, 호수별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세겠죠? 그래서 101호, 201호, 301호 이런 식으로. 자, 701호 이걸 전유 부분. 그 다음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입주민 공동으로 쓰는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아파트 밑에 우리 주차해야겠죠? 1층 토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 결국 집합건물법은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이걸 배워요. 중요한 건 공용 부분이에요. 대지 사용권하고 목차,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저거 배울 거고. 그다음 구분 소유자, 우리 입주민이죠. 우리 구분 소유자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다음 이게 소유 파트. 그 다음이 관리 파트. 이제 집합건물 관리에서 나오는 애들이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 집회, 관리 규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건축 배워요. 이게 집합건물법의 목차예요. 그래서 소유 파트 절반, 관리 파트 후반 이렇게. 소유 파트, 관리 파트, 마지막이 재건축. 가장 중요한 게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자, 오늘 쭉 갈까요? 구분 소유권의 성립.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동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 호수, 101호, 201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 1동 건물을 구역별로 소유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구분해서 소유권. 자, 대본 판례. 시험에 이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구분 건물. 자, 아파트 1동 건물이라고요. 구분 건물이 아직 건물이 아파트 1동이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 허가 신청 또는 호수별로 분양하죠. 분양 계약을 통해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 즉 저는 이 1동 건물을 소유권 한 개로 하지 않고 호수별로 찢을 거예요. 이게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내 의사예요. 찢을 거예요.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내 속마음,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분양계약을 통해 호수별로 분양했으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 행위가 있는 거예요. 구분한 거야. 소유권 찢는 행동. 의사가 표시됐으니까 행동이 나와야지. 구분 행위 존재 인정. 자, 그 후 아파트가 완성되면,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 건물이 대장에 등록되거나 또는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바뀌기 전이라도 건물 완성 시점에서 각 호수별로 구분 소유권 성립해요. 즉 시험 이거 나오지. 등기하기 전이라도 구분 소유권은 취득, 성립이나 취득이나 즉 187조예요. 등기해야 구분 소유권 701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하기 전이라도, 우리 시험 등록까지 나와요. 등록하기 전이라도 건물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바로 호수별로 구분 소유권 성립. 187조예요. 이후 신축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신축 건물 우리 민법에서 물권법 신축 건물은 똑딱똑딱 법률행위 아니죠. 등기 없이 소유권. 이것도 똑같아요. 아파트든 1층짜리 건물이든. 그래서 등기 전이라도 등기 없이 바로 구분 소유권 성립. 같이 밀어버리면 돼. 건물. 그래서 제가 여기다 했잖아. 건물 완성되는 시점에 등기 없이, 등기 전 구분 소유권 성립.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왼쪽 일단 봐요. 구분 소유권의 구분 소유권의 성립 요건. 2번에 1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라. 그 판례 1번. 자, 1동 건물의 일부분이, 즉 아파트 호수가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 보거나 사용상 측면으로 보거나 독립성이 있어라. 이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죠. 자,
이번에 1번. 1동 건물 중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구분 건물로 찢을지 1동 건물 소유권 하나로 할지는 내 마음이다. 소유자 의사로 결정된다. 그냥 밑줄만 안 해도 돼. 눈으로 봐요. 자, 오른쪽. 어디가 나오냐? 팔렛박스 동그라미 2번이 시험 나와요. 2번. 자, 봅니다. 첫 번째 맨 오른쪽 볼게요. 구분 건물, 아파트 생각.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그 후 구분 행위에 의해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완성되면 대장에 등록되거나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건물 완성 시점에 바로 구분 소유권 성립. 187조 적어놔요. 그래서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 취득은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 필요 없어. 등록도 필요 없어요. 건물 완성 시점. 여기 별 3개예요. 별 3개. 자, 그러면 이제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가 중요하죠. 공용 부분, 대지 사용. 이걸 잡아야 돼요. 자, 봐봐요. 701호가 전유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공용 부분일 텐데 전유 부분의 개념이에요. 법,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이다. 이게 701호 전유 부분. 701호 소유권 다 있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공용 부분은 뭐냐? 공용 부분 대표가 복도식 아파트, 계단, 그 다음에 가운데가 뭐다? 엘리베이터. 이게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전유 부분이 아니지. 이게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은 다시 2개로 나뉘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하고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공용 부분 만들 수 있는 규약상 공용 부분. 구조상 누가 봐도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그 다음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1층 어떤 호수는 헬스장으로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런 거. 규약으로 공용 부분. 누가 봐도 구조상 당연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자, 이 공용 부분의 법률 관계. 시험은 이게 나와요. 지금부터 볼 거. 이 공용 부분 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생각하세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은 우리 구분 소유자, 입주민,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중 공유입니다. 전원이 공유합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 두 번째, 이 공용 부분은 공유인데 공유물 분할이 안 돼요. 어느 한 놈이 20년 전거했다. 취득시효 안 돼요. 자, 엘리베이터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입주민 전원 공유로 해서 어느 한 놈한테 먹일 수 있거든요. 나머지 돈으로 배상하고. 자, 어느 한 놈이 엘리베이터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큰일 나. 갚고. 분할해서 갚고. 나머지 돈으로 얘가 다 줬어. 그런 분할 방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 30층 사는데, 3천 이러는데, 어떡할 거야? 얘가 다니게 못하게 나 걸어 다녀야 돼. 그래서 분할 안 되는 거예요. 분할로 어느 한 사람이 소유권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막아버려. 그 다음, 취득시효. 갑이 20년간 전거해버렸어. 20년간. 소유사 병원 공여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걸어다녀야 돼. 3001호를 생각해봐. 죽어. 계단 걸어다니려면. 그래서 공용 부분은 전원 공유지만 공유물 분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 생각해요. 엘리베이터를 한 사람이 분할로 소유권 먹으면 안 돼. 취득시효로 소유권 먹으면 안 돼. 이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공용 부분 분할 안 돼, 취득시효 안 돼가 이유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소유권 먹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 입주민들이 큰일 난다는 얘기지. 걸어다녀야 돼. 자, 그 다음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는다? 그 용도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공유하면 입주민들은 평소에 따라 공유 지분을 갖거든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 이걸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지. 사용은 그 용도에 따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사용은 용도에 따라. 만약 공유 지분 비율이 뭐냐? 평수야, 평수. 자, 내가 아파트 평수가 100평이야. 그러면 20평 가진 사람보다 지분이 더 많은 거예요. 공용 부분. 그러면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면 어쩌자는 얘기야. 평수 많은 사람은 하루에 10번 타고, 나 평수 작으면 엘리베이터 한 번밖에 못 타. 계단도 나는 3칸씩 뛰어 올라가야 돼. 평수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복도도 한 기둥으로 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엘리베이터 용도에 따라, 복도 계단 용도에 지분 비율 사용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민법이 작동 안 돼. 원래 사용은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죠. 물권법은. 하지만 아파트만큼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용도에 따라. 애웁니다. 이거 장난 정답 지문이야. 사용은 용도에 따라 이렇게 계속. 사용은 그 용도에 따라. 자, 공용부분 변경. 이거 잘 나와요. 노란색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을 일부 변경할 수 있어요. 자, 특별 결의가 있는데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이 말이 앞에 숨어요. 구분 소유자 입주 및 의결권도 평수예요. 아파트 평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공용부분 변경이 가능해요. 3분의 2 원칙. 하지만 구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유권의 내용에 변동을 초래하는 공용부분 변경이다. 그럼 느낌이 오는 거야. 내 소유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변경이야? 그러면 강화돼요. 3분의 2가 아니라 재건축하고 똑같은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가 필요해요. 특별 결의예요. 외워야 돼요, 이거. 공용부분 변경은 원칙이 있고 예의가 있어요. 원칙은 3분의 2. 하지만 뭔가 구분 소유권에 뭐 변동을 초래해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러면 5분의 4 이렇게 옵니다. 그럼 전유부분 701호가 주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은 종이에요. 주 종의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부종성이 작동돼요. 다 법조문하고 있어 지금. 법조문. 따라서 701호를 내가 팔면 종놈도 함께 넘어가요. 수반성이지. 부종성 넓은 의미. 그래서 주인이 701호 팔았죠. 그러면 공용부분 지분도 같이 팔리는 거예요. 그대로 주종 관계에 있으면 이 법조문 이해가 가. 주인이 처분됐죠? 그럼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처분. 수반성. 정확하게 수반성. 그 다음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똑같아요. 두 개는. 공용부분이든 대지사용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인인 전유부분과 분리 땄어. 분리가 땄어. 그럼 하지? 못한다. 부정을 끝내야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공용부분 내 지분만 처분 못하는 거예요. 분리처분 안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부정성에서 나온 법조문. 자, 그 다음 공용부분 물권에 관한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공용부분 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득실 변경 변동은 물권 변동은 등기 필요 없다. 187조.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대로요.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필요 없어. 당연하지. 자, 우리 아파트 살 때 여러분들이 등기 안 해서 모르겠지만 법무사께서 하시니까 701호만 등기하지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은 신경도 안 써요. 응? 그냥 701호 등기하면 다 따라다녀. 그래서 나는 701호 등기만 확인하면 되지 공용부분 지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따라서 공용부분 지분에 관한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엘리베이터 타야지. 그래서 전유부분 701호만 등기하면 되지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안 해도 그냥 취득한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가 공용부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세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장 잘 나온 게 노란색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자, 여기까지 정리. 자, 전유부분 개념이죠. 이건 네 번 나왔어. 뭐가라 지문이야.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된 건물 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 701호 생각하세요. 701호 별 3개. 자, 공용부분. 공용부분 개념 그런 거 볼 필요 없고 공용부분 종류 2번에 1번 목차만 볼 거예요. 구조상 누가 봐도 공용부분. 구조상 공용부분 뭐 당연 공용부분 뭐 법정 공용부분. 대표가 구조상 누가 봐도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넘겨요. 잘 안 나와 여기. 다음 페이지는 자, 동그라미 읽어봐. 구조상으로는 101호야. 전유부분이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입주민 공동으로 헬스장 씁시다. 필라테스장으로 씁시다. 그래서 이게 규약으로 만든 공용부분. 그래서 공용부분은 복도계단 엘리베이터가 구조상 공용부분과 겉으로는 101호지만 관리 규약으로 공용부분을 만든 규약상 공용부분이 있다. 자, 이제 3번에 1번.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입주민이죠. 우리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공유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각 공유자 지분은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이에요. 공유니까. 공유 지분은 어떻게 결정된다?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 평수야. 아파트 평수에 따라 공용부분 지분이 결정돼요. 잘 나온 게 밑에 법조문이에요. 이 법조문 몇 번 나왔느냐? 11번 나왔어. 11번. 별 3개 박아야지. 부정성이에요.
제목 봐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의 일체성. 이게 함께 움직여라 이거예요. 자, 제1항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제, 즉 구분 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은 종, 부종성. 그래서 주인이 팔리면 종놈도 함께 처분된다 그 말이에요. 수반성. 제2항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701호와 분리해서 공용 부분 지분만 분리 처분할 수는 없다. 이건 세트로 해결하면 되고 분리 처분 안 돼. 제3항 공용 부분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공용 부분 물권 득실 변경 등기 필요 없어. 187조 저거예요. 187조. 3항은 187조. 1항, 2항은 부종성, 수반성. 전체 2항하고 3항이 9번 나왔어요. 1항은 2번 나왔고. 2항, 3항 잘해야지. 3항 왕별이에요. 이거 잘 나와 진짜. 공용 부분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필요 없다. 외워요. 결국 집합건물법은 두 개가 필요 없어. 구분 소유권 취득할 때. 처음 건설사 취득할 때. 두 번째 공용 부분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어요. 득실 변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취득이지. 취득. 나는 701호만 소유권 등기 박으면 되지. 공용 부분 지분 등기 안 박아도 이상 없이 취득한다. 그 의미예요. 등기 안 박아도 돼. 이렇게 외우시고. 자, 이제 오른쪽 이제 대지 사용권으로 아니야. 한 장 넘겨봐요. 여기는 또 두 장 넘겨봐요. 분산돼 있어요. 오른쪽 549페이지. 자, 공용 부분 또 나와요. 1번. 사용은 그 용도에 따라 그게 있죠.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지분 비율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한다?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외워요.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 아니지. 용도에 따라 사용. 이거 잘 나와요. 별 3개.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왼쪽 4번에 공용 부분 변경이 있네요. 자, 변경할 때 제1항 공용 부분 변경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동그라미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결정한다. 다만 밑으로 가요. 밑에 5번으로 가요. 두 번째 조문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변경 제1항 볼게요. 다만 두 번째 줄 중간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 변경이라면 느낌이 와. 원래는 3분의 2 필요하지만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 내용에 변동을 일으킨대. 느낌이 딱 오죠. 그러면 강화돼. 5분의 4. 그래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그래서 3분의 2 예외 5분의 4 이렇게 외워야 돼요. 별 3개 하시고. 특별결이 잘 나와요. 공용 부분 변경. 그 다음 이제 설명 들어봐요. 이제 하나 해야 돼. 자, 봐봐요. 설명 들어봅니다. 어휴, 까꿀 돌리고 있나? 갈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오른쪽 할 거예요. 공용 부분 채권의 효력. 자, 여기 잘 나와요. 여기는 판례까지 할 거예요. 지금까지 본 건 다 법 전문인데 판례 안 할게요. 워낙 잘 나와서 먼저 법 조문을 봐요. 오른쪽. 공유자는 우리 구분 소유자를 말해요. 입주민이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입주민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자, 앞으로 집합건물법은 세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다 있다로 끝나요. 99% 있다, 효력이 있다, 미친다, 할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요. 그러면 살짝씩 조심할 파트하고 기본적으로 있다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공용 부분에 관한 채권을 특별 승계인에 행사할 때 그 말은 뭐냐? 그럼 특별 승계인 누군지 알아야겠죠.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자, 봐요. 갑이 701호를 을한테 팔았지. 이놈이 특별 승계인이야. 아파트 사로 세주인. 특별 승계가 특정 승계, 매수인을 말하죠. 아파트 구분 건물인 701호를 을이 갑으로부터 사서 들어왔지. 이 사람이 특별 승계.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이야. 여기서 말하는 특별 승계는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 자, 그러면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의해 다른 공유자가 가진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 을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 조문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 이게 나와요. 이제 대본 판례. 자, 갑이 701호를 살다가 한 몇 년 살다 을한테 팔고 갑은 이사 가고 을이 이 자리 들어왔겠죠.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 선생님, 전 주인 갑이요.
관리비를 몇 년째 체납하고 이사 가버렸어요. 선생님이 갚어. 체납 관리비 300만 원이야. 그러면 어른, 내가 왜 갚어? 얘가 체납한 걸.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이게 상식이죠. 아니, 이놈이 체납한 관리비를 내가 왜 갚냐고. 갚아야 돼요. 이 법점 때문에. 공용부분. 공용부분에게서 다른 공유자들이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용부분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체납관리비 중 다 승계되는 게 아니라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는 구분 소유자 갑의 특별승계인 을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관리비 내역 보면 전유부분 내역이 있고 공용부분 내역이 있어요.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된다, 안 된다?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 안 돼요, 다행히. 공용부분, 이 조문 때문에. 그러니까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유부분은 승계 안 되지만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 세입주민에게 승계된다. 즉 우리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대납해야 돼요. 자, 하나 더. 다행히, 우리 입장에서 다행히 이 체납관리비 중 연체료는 다행히 승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워야겠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 전유부분 안 돼. 다행히 연체료는 승계 안 돼요. 연체료는. 그게 오른쪽에 있어요. 자, 이제 가는 거예요. 1번. 아파트 특별승계인은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은 전 입주자 갑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한다. 공용부분 동그라미 하는 거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 오른쪽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다. 이건 4번 나왔고, 동그라미 2번, 이것도 4번. 다만 이 체납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 말을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승계되지 않는다고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두 개 별 3개 딱 받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 전유부분 안 돼, 연체료 안 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워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저 대지 사용, 이거 아까 한 거고, 이제 대지 사용권으로 갈 거예요. 대지 사용권은 또 앞에 있어. 제 강의 순서랑 달라서 그래요. 제가 이 교재에 맞출 수는 없어. 저는 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요? 왔다 갔다 한다고. 제 논리하고 이분 논리하고 달라서 그래. 그래서 저는 공용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 대지사용권 오는 게 제 논리에 맞다는 얘기지. 자,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 나올 게 몇 개 딱 한정돼 있어요. 오늘 배운 것만 달달달 해봐요. 그러면 평이하게 나온 문제는 다 맞춰요. 틀리라고 내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다가 오늘 가르친 내용은 정말 3번 이상 기출된 거 제가 다 해요. 반드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한두 번 나오는 흘러간 애들 있죠? 걔들은 이제 5월달에 할 거예요. 걔들 할 거야. 아니, 오늘 한 건 반드시 해야 돼요. 최소한 별 3개짜리들은 지금 오늘 다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도 먼저 해야 돼요. 자, 대지사용권, 오른쪽 545페이지 있죠? 자, 일단 설명부터 들어봐요. 말 그대로 아파트 밑에는 토지, 대지, 사용권이죠. 그러면 내가 701호 소유자면 복도에다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 밑에 1층 다녀야겠죠? 주차도 해야 되고. 그게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대지 사용권. 간단순해.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위하여 목적, 주인.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은 다 종이에요. 내 701호 소유권을 위해서 얘들이 필요한 거야.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주종. 그래서 아까 나온 부종성에 관한 조문이 똑같이 떠요. 자, 이거죠. 701호가 팔리면 종노민 대지사용권도 같이 처분, 수반성. 자, 중요한 건 여기야. 대지사용권 마찬가지 종노민이니까 주인인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는 없다. 아까 공용부분하고 법조문이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가 더 태어나. 이거요. 단 예외가 있어. 이놈은. 공용부분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 예외가 없는데, 대지사용권만큼 우리 법조문에 관리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어요. 시험은 이게 나와.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는 절대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분리처분할 수 있습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자, 오른쪽 대지사용권. 자, 밑에 두 번째 2번에 법조문이 나와요. 제1항.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주인이 팔리면 저기다 적어. 대지 사용권 옆에 쫑이라고. 쫑.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은 쫑. 이게 시작이에요. 집합건물법은 주종의 관계에 있어. 그래서 종이니까 주인이 팔리면 함께 처분된다. 처분에 따른다. 같은 말. 자, 제2항. 이게 잘 나오죠.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분리가 나왔으니까 없다로 끝나겠지. 분리 처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을 701호와 분리해서 따로 처분할 수는 없어. 그러나 다만 관리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면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예외가 있어.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용 가봐요. 내용 동남 1번 거기죠. 대지 사용권은 관리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정했다면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될 수 있다. 따라서 2번. 따라서 이런 규약이나 공정증서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규약이 없다면 법원도 대지 사용권만의 분리 처분은 안 돼. 그래서 법원도 경매로 분리 처분한 건 무효가 돼요. 누구만 분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규약, 공정증서. 공정증서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관리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이해가 있지 법원도 분리 경매 절차를 못 알립니다. 분리해서는 1번 2도 절로 같이 나와요. 같이 해보래요. 그래서 법원도 안 돼. 오로지 관리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있는 예외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에 같이 별 3개 딱 박아요. 저기 법조문은 1항 2항 다 나오니까 1항 2항까지. 오케이. 그래서 전유 부분이 주, 대지 사용권은 종이기 때문에 부종성 조문이 이렇게 있다. 이걸 일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 잡아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로 움직여라. 왜? 주인하고 종놈 함께 움직여야지. 분리처분 안 돼. 단 예외.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분리처분할 수 있다.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분리처분할 수 있지. 법원도 안 돼. 법원도 경매 절차로 안 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관리로 갈 거예요. 관리. 시간이 지금 30분이니까 덜 중요한 거 몇 개 언급해 드릴까? 덜 중요한 거. 자, 몇 개 언급해 드릴까? 흘러가는 거. 왜냐면 관리는 그렇게 시간 안 걸리거든. 중요한 거 몇 개 없어. 자, 앞으로 쭉 가봐요. 543페이지에서 543페이지 오른쪽 있죠? 오른쪽 맨 밑에 3번. 구조상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 누가 봐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이니까 따로 이거 공용 부분이에요 라는 등기 안 박아도 돼요. 누가 봐도 공용 부분. 하지만 다음 페이지. 하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동그라미 2번. 이거 원래 101호인데 규약으로 공용 만든 거잖아. 따라서 규약으로 만든 공용 부분은 누가 겉으로 보면 101호야. 근데 속 들어가니까 필라테스장이지. 따라서 규약으로 만든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이거 공용 부분입니다 라는 취지의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누가 봐도 공용 등기 안 해도 돼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겉으로 보면 101호야. 따라서 이거 공용 부분입니다 라는 취지의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자, 오른쪽에서 됐고요. 다음 페이지 왼쪽에 3번 봐요. 대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 양가로 3번 찾았어요? 고딕? 자, 읽어볼게요. 토지 위에 구분 소유 목적 건물에 속하는 일동 건물이 있다. 무슨 얘기요? 아파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집합 건물. 그런데 이 토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인가 봐요. 자, 이 대지 공유자는 이 대지에 대해서 공유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거 3번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토지를 여러 놈이 공유하는데 그 위가 아파트가 있다. 집합 건물이. 그러면 이 토지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로 찢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집합 건물은 아까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분할 안 되죠. 그걸로 밉니다.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 분할 안 되니까 여기도 집합 건물 밑에 있는 토지가 공유일 때 마찬가지 분할 안 돼. 결국 집합 건물은 절대 공유물 분할이 안 된다.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집합 건물은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하면 좋아요.
공용 부분 하면 엘리베이터 생각하고, 엘리베이터를 분할해서 한 놈이 소유권 취득하면 안 되지. 취득시효도 안 돼, 분할도 안 돼. 한꺼번에 하시고,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가 분할 안 되니까 여기 뭐 돼지가 공유고 분할 어쩌고 너도 분할 안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같이 분할 안 돼. 집합금을 보면 절대 분할 안 돼. 이렇게 하세요. 이거 세 번이나 나왔어. 그래 하시란 얘기요. 자, 넘겨요. 담보책임 오래 해야 돼요. 넘겨요. 자, 오른쪽 549페이지. 549페이지에 자, 3번에 관리 및 보존행위 맨 밑에 목차 있죠. 보존행위가 세 번 나왔어. 자, 세 번째 줄. 보존행위는, 공용부분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물권법과 같아요. 그래서 보존해야겠죠? 보존행위가 급하니까 각 공유자 결의 필요 없다는 얘기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물권법과 같아요.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도 잘 나온 거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왼쪽에 6번 봐봐요. 법조문. 이것도 세 번 나왔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판서는 안 해놨는데 지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자,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이죠.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 하자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중 어디에 있는 걸로 추정하느냐. 어디에 있대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 자,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자가 있어서 손해를 입었어. 자, 내가 주차했는데 시멘트물이 떨어졌어. 하얀. 그건 당할 거야. 운전하신 분들. 그러면 손해 입은 경우 그 하자는 그 위가 101호. 101호 주인한테 가지 말고 관리사무소 가란 얘기요. 잘 모를 때는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걸 추정하죠. 그 공용 부분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하잖아. 그래서 잘 모를 때 하자는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그냥 외워요. 하자는 어디에? 공용 부분. 그래서 101호 문 두드리지 말고 맞아 죽으니까 관리사무소 가서 시멘트물 떨어졌어요. 배상해 주세요. 도색하게. 그런 식으로. 공용 부분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이유는 손해배상 받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전유 부분 걔는 또라이라 안 해줘.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 받을 사람을 위해서 관리사무소 돈 많아. 그래서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해서 배상 받게 하기 위한 조문이. 진짜야. 제 말이 진짜야. 배상 받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별 3개예요. 3번 나왔어요. 자, 이제 넘겨요. 됐어. 이 정도 하면 돼. 이제 관리 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별 3개짜리 못한 걸 한 거예요. 처음 건 별 3개 아니고 별로 안 나와요. 자, 관리단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단은 건물에 대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즉 아파트가 생기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이 건물, 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자, 시험은 이것도 나오고 이놈이 더 잘 나와. 자,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 아파트로 읽고, 그러면 특별한 조직 행위가 없어도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 성립한다. 이게 나와요. 즉 관리단은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당연 성립하는 단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이것도 나와. 전원.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특별한 조직행위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다. 그게 어디 있느냐? 오른쪽 관리단의 내용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이거 5번 나왔어. 5번. 해야지. 별 3개. 관리단은 어떤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다. 구분소유 관계 성립하는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성립된 단체. 여기까지. 여기가 끊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구분소유자 전원 밑줄 하시고 당연 동그라미, 당연 성립. 그걸 외우는 거예요. 조직행위 없이도 당연 성립. 자, 별 3개 박으시고 이제 넘겨요. 이제 어디에 가느냐? 관리인을 볼 거예요. 다음 페이지 왼쪽 2번. 관리인. 자, 관리단에 두 조직이 있어요. 하나는 관리인, 하나는 관리위원회. 관리단 속에 관리인하고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관리인이 누구냐? 자, 관리인은 관리 업무를 총괄합니다. 대외적으로 관리단 대표합니다. 관리단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 집행기관이다. 관리소장님 생각하세요, 그냥.
아파트에 관리소 있죠? 관리인을 소장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하고 업무 집행하는 사람을 관리인이라고 해요. 자, 시험은 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라면 무조건 관리소장 선임해 줘야 돼요. 관리인 선임 강제돼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장 임명해야 돼요. 이 법 때문에 전에 주택관리사 시험이 뻥 인기 끈 거예요. 10명 이상 되면 무조건 관리소장 임명해야 돼. 그래서 알죠? 주택관리사 시험에 한참 붕 뜬 거. 이 법 때문에 그래요. 10명 이상. 그러다 이제 상대평가 바뀌어버리니까 후 가라앉았지. 너무 힘드니까 상대평가. 그래서 외워요. 숫자 나와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인 반드시 선임을 강제된다. 자, 하나 더. 이것도 해야 돼.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아니, 당연하지. 우리 아파트에 주택관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외부에서 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단 대표지만 관리사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야지. 그래 법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지. 관리인은 비록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아무도 없어. 우리 전 입주민 중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관리인은 외부에서 출퇴근하신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이 두 개요. 노란색이니까. 관리인은 딱 이 두 개만 하면 돼. 10명 이상 강제.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자, 이제 관리위원회. 그러면 이게 관리인 선임에서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10명 동그라미. 숫자 나와요. 10명 이상, 이거 4번 나왔어. 숫자 10명. 10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관리인 선임해라. 강제됩니다. 자, 2번. 동그라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것도요. 관리소장은 출퇴근한다. 이래요. 우리 구분 소유자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뜬 적이 있어. 임차인은 구분 소유자 아니죠? 우리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다면 맞는 질문이야. 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관리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 구분 소유자 될 수도 있고 세입자도 되고 외부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인은 관리소장으로 읽어버려요. 소장님은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하면 그렇지, 우리 소장님은 출퇴근하던데 우리 구분 소유자 아니던데. 그런 식으로 두 개, 별 3개. 임기는 뭐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런 거 흘러가고. 자, 됐어. 이제 관리위원회는 한 장 넘겨야겠네요. 한 장 넘겨봐요. 관리위원회 왼쪽 3번 있어요. 왼쪽 3번. 관리위원회 일단 설명부터 들어봐요. 자,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관리단 밑에 관리인, 대표, 기관 관리인이 있고 관리위원회가 또 둘 수 있는데 이 관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관리위원회는 무슨 일 한대요? 관리소장이 돈 먹는지 안 먹는지 감독해라. 관리소장 맨날 돈 먹어. 공사하면서 맨날 걔들 감옥 가요. 공사업자로부터. 왜? 업자들이 로비하거든. 우리 업체 선정해서 도색 공사해 주라고. 그래서 꼭 많이 구속돼요. 소장 조심해야 돼. 그래서 돈 먹는지 안 먹는지 감독하는 기구가 관리위원회야. 자, 그러면 이 관리위원회 의미를 이해하면 이 질문이 해결돼요. 관리소장을 감독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무래도 내 아파트야 감독을 잘하겠지.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인하고 다르죠.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인하고 달라. 소장님은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와야 돼. 소유자일 필요 없어. 하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의미를 이해하셔. 감독해야 돼. 소장 감독해야 돼. 그러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무래도 구분 소유자 입주민이 감독도 잘하겠지.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고 외우고. 오케이.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1번 관리단에는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번 동그라미 2번 관리위원회는 무슨 일 한다?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동그라미. 이걸 이해해야지 이 질문이 제대로 냈게 돼. 감독해야 되니까 오른쪽 2번에 1번. 시험에 이제 이게 나와.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
구분 소유자 이유. 감독 아무래도 구분 소유자가 잘하겠지. 그래서 외부인은 띵가띵가 놀아. 감독도 안 하고 같이 술 먹어. 그러니까 관리 소유자하고 맨날 같이 돈 먹어. 같이 놀고 술 먹고 업자한테.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면 아무래도 감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제한을 둔 거예요. 구분 소유자 별 3개 동그라미 1번. 관리는 구분 소유자 아니어도 되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감독을 잘해야 되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잘 외워져요. 오케이 됐어요. 자, 관리단 집회. 관리단 집회는 한 장 넘겨봐요. 관리단 집회는 우리 그 총회하죠? 아파트 회의 그거야. 집회. 관리단 집회. 입주민 총회예요. 자, 관리는 이거 나와요. 소장님은 매년 1회 이것도 나와. 한 번. 회계연도 종료 후 3달 이내 정기 관리단 집회 정기 총회 한 번 소집해라. 매년 한 번. 1회 2회로 장난쳐요. 한 번. 매년 한 번. 회계연도 종료 얼마 후? 3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정기총회 한번 소집해라.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 조문 있네요. 정기 관리단 집회. 이 조문 그대로 4번 나왔어. 4번. 별 3개 하시고. 관리인은 매년 1회 적어요. 1회도 나오니까. 매년 한 번.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총회를 읽어봐요. 정기총회 소집해야 된다. 그래서 매년 한 번.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이렇게 눈팅해 놓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또 봐봐요. 관리단 집회는 원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법이 관리단 집회할 때 있어. 자, 봐볼까? 집회 소집 통지 3번에 동그라미 1번 봐봐요. 안 중요하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양갈 3번에 동그라미 1번 집회일 일주일 전에 이번 회의 안건은 뭡니다. 안건 5개 회의 안건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일주 전에 알리란 얘기예요. 공고 띄우란 얘기예요. 일주일 후 회의니까. 하지만 시험 2번에 나와요. 동그라미 2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법이 정한 소집 절차 일주일 전에 막 알려주라는 거. 공고 띄우라는 거. 이런 법이 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집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일까?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했죠. 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못할 게 없다. 전원이 동의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 이거 별 3개예요. 3번 나왔어. 지금 3번 이상 나온 거 하는 거예요.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했죠. 구분 소유자 3,000명이 동의했어. 그럼 못할 게 어디 있어. 다 할 수 있다로 끝나. 무조건. 이게 하나가 지면 더 나와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수는 이따로 끝나. 하나가 더 나와. 그래서 이게 더 잘 나오니까 이걸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관리단 집회 의결권 흑반 봐요. 의결권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요즘 전자로도 하죠. 앱 깔아서 전자로도 할 수 있고요. 대리인식결서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 경비 아저씨가 이거 사인 받다 오잖아. 서면. 누가 총회 참석해. 다 사인 아니면은 앱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서면 전자 앱은 나온 적 없어. 서면 대리인에 할 수 있다. 단순하게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그게 오른쪽이에요. 6번. 6번에 그 법조문의 제2항이에요. 자, 의결권 행사 방법이죠. 서면 있네. 서면 전자 밑에 대리인 통해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4번 나왔어. 별 3개. 그래서 그냥 흘러가요. 집회 의견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전자로도 할 수 있고 대리인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시험은 서면 대리인 통해 할 수 있다. 오, 말이 되지.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면 영원히 맞춰요. 자, 그러면 이제 규약은 또 앞에 있네. 앞으로 가봐요. 규약에서는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규약 만들고 변경시키고 폐지하는 거 특별결의 4분의 3 외웁니다. 법조문 중간인가 있을 거예요. 규약 만들고 변경하고 폐지하는 것 제1항에 있죠.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 4분의 3 외워요. 이것도 3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규약하면 4분의 3. 그래 각 특별결의를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딱 정리해서 각계격파하는 거예요. 규약은 4분의 3 이렇게. 공용부분 변경은 원칙 3분의 2. 그런데 뭐 구분 소유권은 변동을 처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강화돼 5분의 4 이렇게. 가장 많은 게 공용부분 변경, 규약, 재건축. 재건축이 가장 많았어. 재건축. 좀 이따 할 5분의 4예요. 5분의 4.
그래서 일단 규약 4분의 3 별 3개 하시고 이제 다 끝나가요. 재건축. 이제 1분이면 끝나. 재건축 결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얼마? 5분의 4. 자, 재건축이 어디 있느냐? 이제 쭉 가봐요. 재건축이 오른쪽 559페이지에 있네요. 오른쪽 559 맨 밑에 재건축.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자, 이게 5번 나왔어. 5분의 4가 외워야겠죠.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가 있어라. 재건축 결의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겠지. 아까 했으니까 이런 거 나와도. 그죠? 서면 대리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찍는 거야, 이런 게. 별 3개 박아요. 5분의 4. 별 3개. 5번 나왔어. 5분의 4 외워요. 규약은 4분의 3 외우시고. 자, 하나 더요. 다음 페이지. 이건 법조문이라 법조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왼쪽에 양가로 3번에 법조문 하나 있죠. 이거 1항이 3번, 3항이 3번, 총 6번 나온 법조문이에요. 재건축에서 5분의 4하고 인원만 하면 돼요. 나머지 판례 이제 흘러가는 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자, 제1항. 재건축 결의가 떨어졌어. 우리 재건축하자. 투표 결과 찬성했어. 5분의 4 찬성했어. 그러면 집회 소집한 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이 회의할 때 그 결의에 재건축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게 선생님 그때 찬성 안 했죠? 반대했죠? 재건축. 하지만 5분의 4 이상이 재건축 하자고 해서 결정 났어요. 재건축 하기로. 자, 이 사실을 그 찬성하지 않, 즉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 알리면서 선생님 재건축 결정 났어요. 그때 반대하셨지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게 바로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 참가할지 말지를 답 좀 해주세요 물어보는데 촉구 최고인데 어떻게 물어봐라? 서면에 동그라미 이게 나와요. 서면으로 촉구 서면으로 최고로도 나와요. 같은 말이야. 촉구나 최고나 서면으로 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민법 특별법에서 우리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다 가능하죠. 이런만 유일하게 서면으로 최고 촉구해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 결정이 나면 그때 반대한 입주민한테 관리소장이 편지로 내용 증명으로 참가 여부를 물어봐야 돼. 왜? 증거 때문에 그래. 증거. 나중에 발뺌해버려. 와서 말했거나 전화로 했거나 당신 나한테 언제 얘기했어? 그 사람이 발뺌을과 서면 증거 남기기 위해서 서면으로 촉구. 자, 그러면 제1항의 촉구를 받은 이 사람은 반대한 사람은 촉구 최고받은 날로부터 2달 이내에 답을 해줘야 돼요. 2달.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전문이 언젠가 나올 거예요. 2달 이내에 답해라. 중요한 건 사망이죠. 자, 2달 안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2달 이내에 답을 안 했죠. 연락 없죠? 세트야. 연락 없으면 생각 없는 거지. 참가한다는. 그래서 답이 없으면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답한 걸로 본다. 연락 없으면 참가 생각 없으니까 연락 안 하는 거지. 참가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겠죠. 저 그때 반대했지만 참가할게요. 근데 연락 없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연락 없으면 부정으로 끝나. 거절. 추인거절, 수익거절 효력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당연히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 끝났어. 자, 그래서 이거죠. 서면으로 최고해라. 연락 없으면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답한 걸로 본다. 별 3개 해야죠. 1항, 3항이 별 3개예요. 별 3개. 자, 다 했습니다. 다음은 실명법이에요. 실명법은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 상가, 가담법, 집합건물법 했죠. 실명법까지 오늘 못 나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차분히 했어요. 차분히. 다음 주에 아예 하려고. 고생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실명법 남겨놓고 원래는 이제 제 계획상은 실명법까지 오늘 4교시째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천천히 설명했어. 이유 어렵거든. 가담법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천천히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해서 좋죠. 알겠어. 앞으로도 천천히 할게. 그동안 좀 진도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한 경향이 있었어요. 반성할게요. 앞으로는 진도가 조금 밀리더라도 나중에 하더라도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반성했어. 그래서 제가 밑줄 치고 동그라미 갑자기 안 했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진도 때문에. 이거 밑줄 치고 동그라미 닦고 하는 게 의외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시간 좀 아껴서 설명해 드리려고 안 했는데 제가 특별법 어려워서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했어요. 그래서 실명법을 사실 못 끝낸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한 대신 진도는 좀 늦어져요. 그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게요. 이게 더 낫죠? 오케이. 여러분이 좋으면 저는 따릅니다. 자, 오늘 시험은 기출은 집합건물법까지 냈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다 있어요. 그 프린트물 이거야. 거기에 모든 기출지문 다 있으니까 평소에 잘 보세요. 기출지문 익숙해져야 돼. 그래요. 고생했고 시험은 뭐 3시 보면 되겠네요. 그래요. 오후에 뵙고 다음 주에 봬요. 아, 공지사항.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몰권법 들어가거든요. 몰권 총론 들어갈 거예요. 등기, 점유권까지는 아마 못 갈 것 같고, 10년부 때문에. 총론 들어가니까 1월달 강의 있죠? 1월달 그 파트, 물권적 청구권, 186조 7조 등기, 여기 되면 점유권까지 꼭 듣고 오세요. 주말 통해서. 이초익으로. 그 다음에 프린트물 가지고 오세요. 프린트물. 그 프린트물로 이제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 프린트물 가져오시고, 강의 한번 틀고 오시고, 정 안 되면 요약이라도 한번 듣고 오시오. 15분짜리. 그래야 강의가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거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못한 걸 또 좀 추가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거. 그래서 꼭 듣고 오셔야지. 전에 한 것은 제가 설명을 이제 확인만 하니까. 아셨죠? 강의 꼭 듣고 오기, 프린트물 가져오기, 이 2개. 오케이.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